이번 영상은 약간의 애프터 서비스 영상입니다. 제가 삼룰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계속 정정 댓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준에서 부쩍 물가보다 고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연준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잡혔다고 보고, 왜냐면 파월 스스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부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현 시점에서 물가는 좀 잡혔다고 보면 이제는 고용의 약해짐을 우려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용 시장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봐야 할 지표는 당연히 실업률일 거고요. 이 실업률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얘기해야 할 이 샴룰이 나옵니다.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샴룰, 일종의 경험칙인 이 지표는 최근 3개월 실업률 이동평균이 12개월 내 3개월 이동평균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침체 징조가 있다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얼마냐? 0.43인데요. 자, 보시면은 최근 3개월 실업률이 4.1, 4.0, 3.9. 이거를 평균 내면 4.0이 나오죠. 그리고 12개월 내 평균 최저치.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린 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3년 7월 이후에 이 자료만 반영을 제가 자의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여기도 지금 4월 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1년 전을 봐도 4월 이후부터 이걸 봐야 된다는 게 이 샴룰의 논리인 것 같아요. 좀 논리적으로 일관될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 4월이 하필 낮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숫자를 이동평균해서 요 세 개를 이동평균 하면은 3.6, 3.7, 3.4 나누기 3 하면 3.56666 하면 빼면 0.43입니다. 그러니까 목전에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다음 달에 만약에 실업률이 0.1%포인트만 올라도, 즉 실업률이 4.2만 돼도, 자 보시면은 이 4.2예요. 4.2, 4.1, 4.0 나누기 3 하면 4.1이죠. 근데 이때도 이제 5월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1년 전이니까 3.5, 3.6, 3.7을 나누기 3 하면 이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면은 0.5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삼룰의 포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달에 실업률이 4.2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하기로 이 상원에서 얘기를 했죠. 노동시장의 냉각의 기미가 뚜렷한 상황이고 이 고용시장 둔화, 즉 기업이 채용을 덜하는 것 플러스 이민의 증가 때문에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실업률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4.2로 실업률이 찍혀 나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바로 침체가 확정이고 증시가 엄청난 조정을 받는 트리거가 바로 오는 것이냐?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게임의 룰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실업률 자체에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전 수치가 너무 낮았어요. 1년 전, 즉 샴롤에서 보는 비교 대상의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비교한 최근에 실업률이 좀 올라갔다는 이유로 실업률이 너무 높아져서 침체가 온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진 겁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 경제 자연 실업률이 4.2, 연준 발표가 4.2, 학자에 따라 4.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2라는 숫자도 어쩌면 누군가의 관점으로는 자연 실업률을 밑도는 매우 낮은 실업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지표를 보면은 그동안 잘 맞았던 침체 지표들이 지금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이 LEI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동안 침체 간별사였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지표가 내려갔음에도 기존에 보이던 침체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서 탈출을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컨퍼런스 보드가 올 초에 이 자료를 내면서 보도자료 내면서 말하기를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전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 맞던, 즉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작동했던 지표들이 썰려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 샴률이 0.5를 넘고 또 이 역전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됐을 때, 이 정상화가 된 두 가지가 다 맞았을 때 침체가 온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 샴률이 0.5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역전된 이 일드 커브가 언제 이게 정상화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오늘 지금 10년물 국제 경매가 있었는데 이게 또 심지어 잘 팔렸습니다. 10년물이 4.276%로 거래됐는데 트레이드 예상치보다 0.01% 낮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 프라이머리 딜러가 11.5로 가져갔는데 즉 의무적으로 물량을 떠안는 기간 말고 적극적으로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상당히 몰렸다는 뜻이죠. 지금 일드 커브를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장기물 국채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커런트가 이거죠. 이 지금 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와서 이거를 밸런스 맞추려면 기준금리를 4번 이상 내려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일 거고 또 침체 분위기가 확 잡히면은 장기물 금리가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표를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침체가 당장 오기는 시간이 또 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를 발견한 3 역시 이번에 이게 안 맞을 수 있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룰 자체가 경기 둔화를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관련 어떤 사회복지 예산을 풀라고 만든 그런 지표였거든요. 근데 미리부터 이런 관련 예산이 풀려버리고 경기 부양이 선행적으로 된다면 이 산룰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 나올만 합니다.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월가 구루 피터 린치가 한 말인데 투자자들은 조정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동안 또는 조정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동안 실제 조정에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빠지는 것보다 조정을 때려 맞고 빠지는 것보다 조정이 올 거라고 섣불리 미리 움직여서 더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말을 좀 해석해 보면 일단 시장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히 잡을 수가 없겠죠. 언제 얼마나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언제 조정받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까? 불가능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섣불리 미리 예측해서 주식을 다 팔았다가 예측과 다르게 증시가 올라버리면 큰 기회를 놓치는 거죠. 상승장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래 비용도 많이 들죠. 세금도 내야 되고 거래 수수료 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잔잔바리로 나가는 돈이 꽤 합치면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1번과 같은 얘기지만 이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복리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죠.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은 이 복리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데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전해드리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포트폴리오도 조정하고 때로는 비중도 좀 줄여놓고 때로는 어떤 고급 스킬로 어떤 특정 섹터의 롱을 받고 뭐 증시에는 숏을 걸고 해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위험을. 하지만 당장 침체가 온다. 당장 조정이 우려된다. 시장이 망한다. 이런 뉴스에 매몰돼서 싹 다 팔고 뭐 떨어지면 다시 산다. 혹은 더 위험하게 숏에 몰빵한다. 이런 걸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증시에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면 끊임없이 시장에는 어떻게 붙어 있으면서 각종 뉴스와 지표를 통해서 비중을 조절하고 대응을 하면서 투자 수익을 좀 내고 가끔은 단타도 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주식에 붙어 있고 때로는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좀 더 늘려놓고 이 정도로 해야지 뭐 숏에 몰빵 이런 거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투자 고수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